안녕하세요. 저는 리엘 베나림입니다. 26살에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였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런웨이를 걸었고 화보를 찍었죠. SNS 팔로워는 수십만 명. 브랜드들이 먼저 연락해왔어요. 피트니스 트레이너로도 일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삶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화려한 조명 뒤에 진짜 저는 어디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제 외모만 보는 건 아닐까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아비브 해변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한국에서 온 군인 출신이었죠. 그는 저를 위험에서 구해줬습니다. 3초 만에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남겼어요. 책임은 말보다 앞서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그 책임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이건 제가 진짜 가족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2024년 3월이었습니다. 텔아비브 패션쇼 리허설이 끝난 저녁이었어요. 저는 탈의실 거울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하나둘 꺼졌어요. 다른 모델들은 벌써 떠났죠. 조용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완벽하게 그려진 아이라인, 붉은 입술, 윤기 나는 피부. 이게 진짜 저일까요? 저는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클렌징 티슈가 검게 물들었어요. 메이크업이 벗겨지니 평범한 얼굴이 드러났죠. 이게 진짜 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아요. 꾸민 얼굴만 원하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상품일까? 팔리는 물건일까? 아니면 사람일까? 이 질문이 요즘 자주 떠올랐어요. SNS에는 댓글이 넘쳤습니다. 예쁘다, 몸매가 좋다, 부럽다. 하지만 아무도 제 생각을 묻지 않았어요. 제 꿈을 묻지 않았죠. 그저 다음 화보를 기대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방을 챙겨 탈의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지중해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3월의 텔아비브는 선선했죠. 저는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해변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몇몇 커플이 산책하고 있었죠.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었어요. 맨발로 모래를 밟았죠. 따뜻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어요.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답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외모가 아니라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이 있을까?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을까요? 트레이너 일을 할 땐 좀 나았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했어요. 그들의 목표를 들었죠. 함께 땀 흘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람 같았어요. 상품이 아니라 사람. 하지만 모델 일을 할 땐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옷걸이였어요. 움직이는 마네킹이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공허했어요. 저는 두 팔로 자신을 안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슬슬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뒤돌아서려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3명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죠.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길을 막았어요. 잠깐만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모델이죠? SNS에서 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말했죠. 남자들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만 찍어요. 같이 한잔해요. 저는 더 긴장했습니다. 안 됩니다. 가야 해요. 뒤로 물러났죠. 한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뭐 잡아먹어요? 저는 팔을 뿌리치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셌습니다. 다른 남자가 스마트폰을 꺼냈죠. 사진 찍자니까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남자였습니다. 키가 컸죠. 180cm는 넘어 보였어요.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취객들이 소리쳤어요. 누구야? 꺼져. 상관 말라고. 하지만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서 있었죠. 취객 한 명이 그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 일이 벌어졌어요. 3초. 정확히 3초 만에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 남자는 취객의 손목을 잡았어요. 압박점을 눌렀죠. 취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 나. 다른 두 명도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 명은 팔꿈치 꺾기. 다른 한 명은 목 뒤 압박.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절제된 움직임이었죠.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취객들은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우리 기억해. 경찰 부를 거야. 허세를 부리며 도망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뭘 본 걸까요? 영화 같았어요. 현실 같지 않았죠. 그 남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으세요? 한국말이었어요. 하지만 억양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죠.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시간엔 위험해요.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저는 그를 자세히 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짧게 정돈된 머리, 날카로운 눈매, 고든 자세, 군인 같았죠. 훈련받은 사람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근처 카페를 가리켰어요. 잠깐 앉아 계세요. 진정하셔야 해요. 우리는 24시간 카페로 갔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조용했죠. 그는 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했습니다. 물잔을 잡기 힘들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마세요. 깊게 숨 쉬시고요. 저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어요. 조금씩 진정됐죠. 물을 마셨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죠.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제압했나요? 훈련 받으셨나요?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훈련 받았습니다. 군인이었어요. 저는 놀랐죠. 한국 군인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수부대였어요. 지금은 전역했고요.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특수부대. 그래서 그렇게 강한 거군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훈련의 결과일 뿐이에요. 과시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의 겸손함에 감동했죠. 강한데 뽐내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를 관찰했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일하는 손이었죠. 자세가 꼿꼿했어요.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안정감이 느껴졌죠.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가 시계를 봤습니다. 늦었네요. 일어서려 했어요. 저는 다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고민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서입니다. 한준서. 준서.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저는 리엘이에요. 리엘 베나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리엘 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일어서려는 그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준서는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책임은 말보다 앞서야 합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 갑자기 책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준서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임.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벽을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끌렸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방금 만난 사람인데 자꾸 생각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서를 잊을 수 없었어요. 일하면서도 자꾸 그 순간이 떠올랐죠. 3초의 제압, 담담한 눈빛, 책임이라는 단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촬영장에서 포즈를 취할 때도 생각났어요. 트레이너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클라이언트와 운동하면서도 멍하니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해. 저는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어요. 준서라는 남자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모습, 절제된 움직임, 깊은 눈빛, 자꾸 떠올랐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시내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평소 자주 가던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원두 향이 코를 찔렀어요. 좌석을 둘러봤습니다. 친구는 아직 안 왔더군요.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짧은 머리, 곧은 어깨, 준서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을 걸까? 모른 척할까?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기억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죠.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차분해졌어요. 얼굴이 평온해졌죠. 기억합니다, 리엘 씨. 앉으세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설렜어요. 또 만나다니. 우연치곤 신기했죠. 이 넓은 텔아비브에서 같은 카페에 오다니요. 준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후로 괜찮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내 덕분에요. 당신은요? 여기 자주 오세요.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가끔 와요. 조용해서 좋아요. 저도 공감했어요. 저도 여기 좋아해요. 사람이 많지 않고 커피가 맛있죠. 우리는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다고 했죠. 여기선 뭐 하세요? 준서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훈련 프로그램이요. 양국 군사 협력 차원이에요. 이스라엘과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둘 다 군복무가 의무죠. 준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리엘 씨도 군대 갔다 오셨나요? 저는 웃었어요. 네, 2년 복무했어요. 이스라엘에선 여자도 의무예요. 준서는 감탄했죠. 대단하네요. 어느 부대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교육대였어요. 신병 훈련을 도왔죠. 우리는 군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훈련의 강도, 규율, 동료애, 비슷한 경험이 많았어요. 준서가 말했죠. 군대는 사람을 만듭니다. 책임감을 가르쳐요. 또 책임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자꾸 책임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책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준서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네, 가장 중요합니다. 말은 쉬워요. 하지만 행동은 어렵죠. 책임은 행동이에요.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계속 대화했어요. 이스라엘과 한국의 문화, 음식, 사람들. 준서는 한국 이야기를 했죠. 질서정연한 사회, 빠른 인터넷, 맛있는 음식. 저는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준서는 자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애매하게 답했어요. 복잡해요. 여기 왜 왔냐고 물으면 일 때문이라고만 했죠.
더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벽이 느껴졌어요. 저는 조금 답답했습니다. 준서에게 끌렸어요. 그의 단단함이 좋았죠. 하지만 그는 거리를 뒀습니다. 선을 그었어요. 가까워지는 걸 경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뭘 숨기는 걸까요? 친구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준서에게 소개했어요. 제 친구 나옴이에요. 준서는 정중하게 인사했죠. 반갑습니다. 나오미가 저를 힐끗 봤어요.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죠. 나중에 추궁당할 게 뻔했습니다. 준서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가볼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저는 아쉬웠어요. 벌써요. 조금만 더 있어요. 하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이 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나갔죠. 나오미가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남자친구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 나오미는 믿지 않았죠. 거짓말. 얼굴이 빨개졌어. 저는 부인했습니다. 아니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어요. 저는 준서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만났습니다. 같은 카페에서요. 이번엔 준서가 먼저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간 거였죠. 혹시 있을까 싶어서. 준서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를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점점 편해졌어요. 농담도 나눴죠. 준서가 웃을 때면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평소엔 굳어 있었는데요. 웃으면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 끌렸습니다. 저는 제 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델 일의 화려함. 하지만 공허함도 털어놨어요. 사람들이 진짜 저를 안 본다고. 겉모습만 본다고. 준서가 진지하게 들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짜 당신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뭘 보세요? 준서가 대답했어요. 당신의 눈을 봐요. 솔직해요. 용감하고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 해준 적 없었어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본다니. 감동이었죠.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카페가 우리의 장소가 됐어요. 같은 자리에 앉았죠. 같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준서는 아메리카노. 저는 카페라떼. 대화는 깊어졌어요. 꿈과 두려움을 나눴죠. 하지만 준서는 여전히 벽을 쳤습니다. 지켜야 할 게 있다고 했어요. 약속이 있다고 했죠. 무슨 약속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왜 말 안 하는 걸까요? 신뢰하지 않는 걸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리엘 씨,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뭔데요? 준서가 천천히 말했죠. 내일 서울로 돌아갑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갑자기요. 왜요?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야 해요. 일정이 끝났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건데요? 준서가 고개를 저었죠. 모르겠어요. 한동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막 가까워졌는데. 떠나다니. 말도 안 돼요. 우리 연락하며 지내요. 준서는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어려울 것 같아요. 제게 책임이 있어요. 또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준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연락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메일이라도 주고받아요. 하지만 준서는 단호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집중해야 해요.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대체 뭘 지킨다는 거예요? 말이라도 해봐요. 준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포기했어요. 알았어요. 가세요. 하지만 후회할 거예요. 유치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다음 날 저는 공항까지 따라갔습니다. 준서는 말렸어요. 안 와도 돼요. 하지만 저는 고집했죠. 배웅은 하고 싶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했죠. 공항 출국장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했어요. 가방을 끌고 걸어갔죠.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준서가 말했어요. 저는 들어갈게요. 건강하세요, 리엘 씨.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순 없었어요. 묻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죠. 잠깐만요. 물어볼 게 있어요. 준서가 멈췄습니다. 뭔가요? 저는 똑바로 그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 책임을 말하나요? 대체 누구를 지켜야 하는 건가요? 나한테는 왜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준서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표정이 복잡했죠. 괴로워 보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전우와의 약속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더 물었죠. 무슨 약속인데요? 말해줘요. 하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준서는 저를 똑바로 봤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흔들림을 봤죠. 감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감췄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출국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죠.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막 뭔가 시작되려 했는데 끝나버렸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어? 저는 대답했죠. 갔어. 한국으로. 나오미가 위로했습니다. 안 됐다. 하지만 인연이면 다시 만날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우울했습니다.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촬영장에서 실수했죠. 감독이 짜증을 냈습니다. 집중 좀 해요, 리엘. 저는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마음은 딴 데 있었죠. 트레이너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오늘 좀 이상해요. 저는 웃으며 넘겼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 웰리스 박람회 제안이 들어왔다고. 한국 브랜드와 콜라보래요. 관심 있어요.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울. 준서가 사는 곳.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할게요. 언제 가나요? 담당자가 놀랐어요. 진짜요? 고민 안 해봐요. 조건도 들어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하고 싶어요.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나오미가 의심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 때문이야? 저는 부인했어요. 아니야. 일이야. 순수하게. 나오미는 웃었죠.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저는 어쩔 수 없이 인정했습니다. 좀 그래. 하지만 일도 진짜 하고 싶어.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4월이었어요. 봄이었죠. 한국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상쾌했어요. 공항이 넓고 깨끗했죠. 사람들이 많았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친절했어요. 여행 목적이 뭐예요? 일이요. 박람회 참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시간 되세요. 미소를 지으며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짐을 찾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픽업 기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엘 씨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탔어요. 서울로 향했죠.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잘 정비돼 있었어요. 차들이 질서 있게 달렸죠. 양보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어요. 서울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기사님이 이것저것 설명해줬죠. 저기 한강이에요. 서울의 젖줄이죠. 한강을 봤습니다. 넓었어요. 아름다웠죠. 다리가 멋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탔어요. 조깅하는 사람도 보였죠. 평화로웠습니다. 준서가 저 어딘가에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쪽이었어요. 호텔이 좋았죠. 짐을 풀고 쉬었습니다. 피곤했어요. 시차 적응이 필요했죠. 하지만 너무 설렜습니다. 준서를 만날 수 있을까? 연락할까? 고민했어요. 결국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잖아요. 집중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에 집중하자. 박람회 준비나 열심히 하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다음 날부터 서울을 돌아다녔습니다. 박람회 준비도 했죠. 부스 위치를 확인했어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현지 브랜드 담당자를 만났죠. 모두 친절했어요. 열정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했어요. 예의 바랐죠. 낯선 외국인에게도 친절했습니다. 길을 물으면 끝까지 알려줬어요. 몸짓으로라도 설명했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신기한 게 많았어요. 삼각김밥, 컵라면, 음료수. 계산대에 줄이 있었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섰습니다. 아무도 새치기하지 않았어요. 차례를 기다렸죠. 이스라엘에선 흔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깨끗했어요. 시스템이 잘 돼 있었죠. 노선도가 복잡해 보였지만 직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했어요.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 없었죠. 배려가 몸에 밴 것 같았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야경을 보고 싶었어요. 해질녘에 갔죠.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빌딩이 빛났어요. 한강이 반짝였죠.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서가 이 도시 어딘가에 있다. 같은 하늘 아래 있다. 이상하게 위안이 됐어요. 가깝게 느껴졌죠. 비록 만날 순 없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좋았습니다. 저는 서울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박람회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부스 디자인이 나왔죠. 제품 샘플도 도착했습니다. 리허설을 했어요. 모든 게 잘 진행됐죠. 한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맛있었어요. 된장찌개도 좋았죠. 불고기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맵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죠.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분들이 친절했어요. 더 먹으라며 반찬을 계속 줬습니다. 공짜인 게 신기했죠. 이스라엘에선 모든 게 돈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이 있었어요. 분리수거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복잡했어요. 플라스틱, 종이, 캔, 일반 쓰레기 다 따로 버려야 했죠.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존경스러웠죠. 한강변을 자주 걸었습니다. 산책로가 좋았어요. 자전거 도로도 따로 있었죠. 안전했습니다. 저녁이면 사람들이 나왔어요. 가족끼리 산책했죠. 연인들이 데이트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강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박람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노트북을 펼쳐놨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힐끗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죠.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서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확실했습니다. 준서가 맞았죠. 걸음걸이가 똑같았어요. 자세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준서 옆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였죠. 준서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소년이 웃으며 준서를 올려다봤죠. 친밀해 보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이. 준서에게 아이가 있다. 결혼했나? 가족이 있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벤치에 앉았죠.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서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말하지 않았구나. 지켜야 할 게 있다고 했던 거구나. 가족이었어. 아내와 아들이 있었던 거야. 저는 바보였습니다. 혼자 설레고 혼자 기대했어요. 한국까지 쫓아왔죠. 하지만 그에겐 이미 지켜야 할 세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끼어들 수 없었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울 순 없었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어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억울했어요. 왜 말 안 했냐고. 처음부터 말했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나오미가 위로했죠. 안 됐다. 하지만 확실해. 결혼한 거 맞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이까지 있어. 틀림없어. 며칠 동안 우울했습니다. 박람회 준비를 했지만 마음이 없었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였죠. 밤마다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준서와 소년. 다정한 모습. 준서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그의 삶에 끼어들 권리가 없었죠. 저는 깨끗이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일에만 집중하자. 박람회 끝나면 돌아가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 생각났어요. 준서의 얼굴, 목소리, 눈빛, 카페에서 나눈 대화, 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박람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종 리허설을 했어요. 문제없이 진행됐죠. 담당자가 만족했습니다. 완벽해요, 리엘 씨. 대박 날 거예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숙소 근처를 걷고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르려 했죠.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기분 탓인가? 계속 걸었죠. 하지만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샀어요. 계산하고 나왔죠.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숙소가 가까웠어요. 그때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앞을 막아섰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쳐다봤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도 나타났습니다. 뒤에서 다가왔어요. 저는 둘러싸였죠. 겁이 났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비켜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리엘 베나린 맞죠? 한국말이었어요. 억양이 이상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났어요. 그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준서였어요. 그는 제 앞을 가로막았죠. 남자들을 노려봤습니다. 물러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누군데? 상관 말라고. 준서는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다시 말합니다. 물러나세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한 남자가 칼을 꺼냈습니다. 겁주려는 거였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죠. 준서는 침착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저와 함께 오세요. 지금 당장. 우리는 뛰었습니다. 남자들이 쫓아왔어요. 준서가 택시를 잡았죠. 빨리 타세요. 저는 탔습니다. 준서도 탔어요. 기사님한테 말했죠.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남자들이 뒤쫓았지만 따라오지 못했어요.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준서가 말했어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믿기로 했어요. 준서를 믿었죠. 그는 절 구하러 왔습니다. 이유가 뭐든 고마웠어요.
택시는 낯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주택가였어요. 조용했죠. 준서가 요금을 냈습니다. 저는 내리며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준서가 대답했죠. 안전한 곳이에요. 들어가세요.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3층짜리였어요. 준서가 2층으로 안내했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그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했어요. 준서가 소개했죠. 요나단입니다. 이스라엘 수사관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수사관이요. 요나단이 한국말로 말했어요. 반갑습니다, 리엘 씨.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앉았습니다. 요나단이 자료를 펼쳤어요. 사진들이었죠.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일정표도 있었어요. SNS 캡처도 보였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나단이 설명했습니다. 국제 조직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갈취 목적입니다. 유명 인사를 타깃으로 삼죠. 협박하고 돈을 요구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요? 제가 뭘 했나요?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타깃이 된 거죠. SNS 팔로워가 많고 모델이니까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서가 말했죠. 여기서 지내세요. 안전합니다. 저는 준서를 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요? 준서가 대답했어요. 요나단이 연락했어요. 당신이 위험하다고. 도와달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거구나.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며칠만 여기 계세요. 우리가 조직을 추적 중이에요. 곧 검거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날부터 빌라에서 지냈습니다. 작은 방이 있었어요.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죠.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준서가 필요한 걸 가져다 줬어요. 옷, 세면도구, 음식. 세심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도 열지 말라고 했어요. 답답했죠.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준서와 요나단이 번갈아 지켰어요.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준서에게 물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왜 도와주는 거예요? 준서가 대답했죠. 당연한 일이에요. 당신이 위험하다는데 모른 척할 순 없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한강에서 봤어요. 아이와 함께 있더라고요. 준서가 멈췄어요. 표정이 굳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는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오해했나 봐요. 준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해가 맞아요.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놀랐죠.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예요? 준서가 망설였어요. 설명하기 복잡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준서가 입을 열었어요. 전우의 아들이에요. 제 동료였죠. 그는 순직했어요. 저를 구하다가 마지막 순간 부탁했어요. 아들을 지켜달라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준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법정 후견인이 됐어요. 그 아이 이름은 노아예요. 지금 10살이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친척도 없어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 그래서 계속 책임을 말했구나. 전우와의 약속. 그게 준서의 책임이었어요. 사랑보다 앞선 책임. 의리였고 신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선을 그은 거예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노아가 우선이에요. 제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해야 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감동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대단해요. 쉬운 일이 아닌데. 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약속했으니까요. 저는 준서를 다시 봤습니다. 존경스러웠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소년이 들어왔어요. 한강에서 봤던 그 아이였죠. 노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준서가 소개했습니다. 노아야. 인사해. 리엘 누나야. 노아가 인사했어요. 반가워요, 누나.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반가워, 노아야. 노아는 수줍게 웃었죠. 노아는 예쁜 아이였습니다. 눈이 맑았어요. 미소가 밝았죠. 준서 옆에 앉았습니다. 목에 뭔가 걸려 있었어요. 펜던트 같았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거 예쁘다. 뭐야? 노아가 대답했어요. 아빠 사진이에요. 펜던트를 풀어 보여줬습니다.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반쪽만 있었죠. 한 남자와 어린 노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군번줄이었어요. 거기에도 사진이 달려 있었죠. 역시 반쪽이었습니다. 두 사진을 맞추니 완전한 사진이 됐어요. 사진 속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서, 다른 남자, 그리고 어린 노아.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서가 말했죠. 노아 아버지예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노아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영웅이에요. 사람들을 구했어요. 준서 아저씨도 구했고요. 저는 노아를 안아줬어요. 내 아빠는 정말 멋진 분이었구나.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준서가 요리했어요. 김치찌개였죠. 맛있었습니다. 노아가 밥을 잘 먹었어요. 누나 한국 음식 좋아해요. 저는 대답했죠. 응, 정말 좋아해. 노아는 말이 많았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 이야기도 했죠. 피아노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림도 그린다고 했어요. 재능이 있는 아이였죠. 준서가 노아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진짜 아버지 같았죠. 노아도 준서를 따랐습니다. 자주 손을 잡았어요. 의지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든 가족. 책임이 사랑이 된 가족. 아름다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빌라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답답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죠. 준서, 요나단, 노아와 함께 지냈습니다. 가족 같았어요. 요나단이 브리핑했습니다. 조직의 움직임을 파악했어요. 곧 접촉을 시도할 겁니다. 우리가 대기하다가 검거하죠. 저는 긴장됐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약속해요.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확신이 있었죠. 믿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어요. 박람회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우리가 보호할 겁니다. 눈에 안 보여도 주변에 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죠. 박람회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준서와 한강변을 걸었어요. 잠깐 나온 거였죠. 답답해서요. 준서가 허락했습니다. 짧게만요. 바람을 쐬었어요. 좋았죠. 저는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많이 도와줘서. 준서가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계속 말했죠. 노아도 좋은 아이예요. 잘 키우셨어요. 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노아가 잘 자라줬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혼자 키우는 게. 준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힘들죠. 하지만 보람 있어요. 노아가 웃을 때면 다 잊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에 앉았죠. 한강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준서와 함께 있으니까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나요? 저는 망설였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기 남으면 어때요?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준서가 저를 봤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싫어요. 제가 있으면. 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싫지 않아요. 하지만 노아가 우선이에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알아요. 노아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편안했죠.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문득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좋다. 준서와 함께 있는 게 좋다. 노아도 좋다. 이곳이 좋다. 한국이 좋다. 여기 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았어요. 준서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죠. 천천히 생각하자. 일단 이 위기를 넘기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빌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노아가 보였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우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죠. 노아가 달려왔습니다. 누나. 아저씨. 저는 노아를 안아줬어요. 노아야. 산책해.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죠. 요나단 아저씨랑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즐거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빌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노아가 떠들었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한대요. 저도 초대받았어요. 준서가 물었죠. 가고 싶어.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럼 선물 사러 가자. 주말에. 노아가 환호했어요. 좋아요. 누나도 같이 가요. 저를 보며 말했죠. 저는 웃었습니다. 같이 가자.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박람회였어요. 긴장됐죠.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 준서와 노아와. 이상한 생각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람회 날이에요. 저는 준비했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화장을 했죠. 거울을 봤습니다. 떨렸지만 해야 했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켜볼 거예요. 요나단이 고개를 끄덕였죠. 경찰도 대기 중이에요. 문제 없을 겁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노아가 안아줬습니다. 누나 조심해요. 저는 노아를 꼭 안았죠. 고마워 노아야. 노아가 웃었습니다. 누나는 용감해요. 저는 힘이 났어요. 박람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스가 즐비했죠. 저는 제 부스로 갔습니다. 준비를 마쳤어요. 곧 시작이었죠.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제품에 관심을 보였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열심히 설명했죠.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쉬러 나왔어요. 복도를 걷고 있었죠. 주변을 살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보였어요. 저를 쳐다봤죠. 긴장했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죠.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준서가 지켜보고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 하나가 다가왔어요. 리엘 씨 맞죠? 한국말이었습니다. 억양이 이상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자가 계속 다가왔어요. 잠깐만 얘기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바빠요. 가야 해요. 남자가 팔을 잡았죠. 겁이 났습니다. 그때 준서가 나타났습니다. 손 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남자가 놀라 손을 뗐죠. 준서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남자는 헛웃음을 치며 사라졌어요.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준서가 말했죠.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준서가 미소 지었어요. 계속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부스로 돌아갔어요. 강연을 했죠.
피트니스와 웰니스에 대해 사람들이 경청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답했죠. 박람회가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죠. 명함을 많이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만족했어요. 대박이에요, 리엘 씨. 저는 웃었습니다.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요나단이 연락했어요. 후문으로 나오세요. 차가 대기 중이에요. 저는 알겠다고 했죠. 짐을 챙겼습니다.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사람이 없었죠.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웠어요. 차들이 주차돼 있었죠. 요나단의 차를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저를 둘러쌌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겁이 났어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다치고 싶지 않으면.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어요. 순간 불이 켜졌습니다. 준서와 요나단이 나타났어요. 경찰들도 함께였죠.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도망치려 했어요. 준서가 한 명을 제압했습니다. 3초 만에 요나단이 다른 한 명을 붙잡았어요. 경찰이 나머지를 검거했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준서가 달려왔죠.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무서웠어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서를 받았어요. 남자들의 신원이 확인됐죠. 국제 갈취 조직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활동했대요. 한국에도 지부가 있었죠. 요나단이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주요 멤버를 다 잡았어요. 하지만 조직 전체는 아니에요. 상부가 있어요. 저는 물었죠. 아직 위험한 건가요? 요나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더 조심해야 해요. 경찰이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겠대요. 숙소도 옮기라고 했죠. 안전한 곳으로. 저는 동의했습니다. 준서가 말했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집이요. 괜찮아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가장 안전해요. 어머니도 계세요. 환영하실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패 끼치는 거 아닌가요?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곳이 제일 안전합니다. 저도 자주 들를게요. 저는 결국 동의했어요. 감사합니다. 준선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였어요. 넓었죠. 깨끗했습니다. 노아가 반겼어요. 누나 왔어요. 달려와 안겼죠. 저는 노아를 꼭 안았습니다. 준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70대쯤 돼 보였어요. 따뜻한 인상이었죠. 어서 와요. 많이 놀랐죠. 괜찮아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폐를 끼쳐 죄송해요.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환영해요. 우리 준서가 많이 도와달래요. 당연히 도와야죠. 따뜻한 말이었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노아 방 옆이었어요. 작지만 아늑했죠. 짐을 풀었습니다. 준서가 들어왔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저녁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셨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정성이 가득했죠. 모두 함께 앉았습니다. 가족 같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먹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저는 대답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스라엘 음식보다 좋아요. 어머니가 웃으셨죠. 그래요. 다행이네. 식사 중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좋은 곳이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바다가 아름다워요. 역사도 깊고요. 하지만 긴장 상태예요. 항상 조심해야 하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도 비슷해요. 분단 국가니까. 하지만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하죠. 저는 공감했어요. 맞아요. 평화가 제일 중요해요. 노아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는 여기 계속 있어요. 저는 웃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노아가 말했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놀 수 있잖아요. 저는 노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말리셨어요. 손님인데 어떡해. 저는 고집했죠. 괜찮아요. 하고 싶어요. 함께 설거지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착하네. 준서가 좋아할 만해.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그냥. 어머니가 웃으셨죠. 알아요. 하지만 준서 눈빛이 달라요. 당신 볼 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이요. 어머니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준서는 좋은 아이예요. 책임감 강하죠. 노아를 진짜 아들처럼 키워요. 하지만 외로워 보여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자꾸 떠올랐어요. 준서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준서가 좋다. 정말 좋다. 하지만 노아가 있다. 함부로 할 순 없다.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아가 학교 갔어요. 어머니는 시장 가셨죠. 집에 준서와 저만 남았습니다. 어색했어요. 준서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같이 마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거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분이세요. 준서가 웃었어요. 네, 최고죠.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준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릴 때. 저는 미안했습니다. 죄송해요. 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오래됐어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더 존경스러웠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말보다 행동이라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됐구나. 저는 물었습니다. 전후부는 어떤 분이었어요? 준서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최고의 친구였어요. 형 같았죠. 항상 저를 챙겨줬어요. 작전 중에도 제 뒤를 봐줬고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날, 적의 공격이 있었어요. 저를 밀쳤죠. 대신 맞았어요. 저 때문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그가 죽기 전에 말했어요. 노아를 부탁한다고. 잘 키워달라고. 저는 약속했죠. 반드시 지키겠다고. 저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노아는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준서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고였죠. 고마워요. 그 말이 힘이 돼요. 우리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 말없이. 하지만 마음이 통했어요. 서로를 이해했죠. 요나단이 연락했습니다. 조직의 움직임이 포착됐대요. 상부가 움직인다고. 곧 끝낼 수 있을 거래요. 조금만 더 참으래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선의 집에서 지냈어요. 노아와 놀아줬죠.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그림도 같이 그렸어요. 노아가 좋아했죠. 어머니와도 친해졌습니다. 요리를 배웠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어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죠.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만드는 거죠. 준서와 노아처럼. 당신도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다.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다.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이 통한다. 사랑한다. 이상하지만 확실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나단이 연락했어요. 내일 작전이래요. 조직 상부를 검거한대요. 끝날 거래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요나단이 웃었죠.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난다. 안전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 남을까? 고민이었습니다. 준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 못 자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내 걱정돼요. 준서가 들어왔죠. 앉았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죠. 준서가 계속 말했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 하지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폐가 아니에요. 환영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이요? 준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당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노아도 그래요. 어머니도 좋아하세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리엘. 처음 만난 날부터. 하지만 노아 때문에 참았어요. 책임이 우선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정말로. 준서가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 안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작전 날이에요. 요나단이 일찍 연락했죠. 오늘 오후 3시. 장소는 서울역 근처래요. 조직 상부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잡을 거래요. 저는 알겠다고 했죠. 준서가 말했습니다. 집에 있어요. 안전하게. 저와 요나단이 처리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도 갈래요. 준서가 놀랐죠. 위험해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괜찮아요. 끝까지 보고 싶어요. 결국 준서가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해요. 제 말 잘 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약속해요.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조심해요, 둘 다. 노아를 꼭 안아줬습니다. 누나 꼭 돌아와요. 서울역 근처로 갔습니다. 카페에서 대기했어요. 요나단이 설명했죠. 저 건물 2층에서 만난대요. 우리가 포위할 겁니다. 경찰도 대기 중이에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요나단이 움직였어요. 준서도 따라갔죠. 저는 카페에서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죠. 30분쯤 지났습니다. 갑자기 소란이 들렸어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 사람들이 달려갔죠. 저도 나갔습니다. 건물 앞에 경찰이 가득했어요. 요나단이 나왔습니다. 성공했어요. 다 잡았어요. 저는 안도했죠. 준서는요. 요나단이 가리켰어요. 저기요. 준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사했어요. 저는 달려가 안겼습니다. 괜찮아요. 준서가 저를 안아줬죠.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이제 안전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최종 조서를 받았어요. 조직이 완전히 해체됐대요.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자유롭게 지내도 된대요. 저는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가 달려왔어요. 누나. 아저씨. 괜찮아요. 우리는 노아를 안아줬죠. 괜찮아. 다 끝났어.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축하 겸해서 특별히 준비하셨대요.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나단도 함께였어요. 오랜 작전이었다고. 드디어 끝났다고. 다들 기뻐했죠. 저도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노아가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펼쳐 보여줬어요. 그림이었죠. 우리 넷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 준서, 노아, 어머니. 가족 그림이었어요. 노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림 한가운데 펜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반쪽이 아니라 완전한 펜던트. 하나로 맞춰진 사진. 노아 아버지도 함께였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만든 가족. 사랑으로 만든 가족. 책임으로 지켜진 가족.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요나단이 축하한다고 말했죠. 노아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안았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앞으로를 생각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갈까? 아니면 한국에 남을까? 준서와 이야기해야 했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한강변을 걸었어요. 준서와 단둘이. 노아는 집에서 어머니와 있었죠. 조용했습니다. 별이 빛났어요. 준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결정했어요. 뭘 할 건지. 저는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여기 있고 싶어요. 당신과 노아와 함께. 준서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랐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야 해요. 스스로 설 수 있어야죠. 폐만 끼칠 순 없어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생각해뒀던 걸 말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체력과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준서가 감탄했죠. 좋은 생각이에요. 도와줄게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 내용, 장소. 준서가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감사했죠. 함께 만들어가자.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린 팀이에요. 다음 날부터 움직였습니다. 장소를 알아봤어요. 체육관을 빌렸죠.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주 3회 2시간씩 체력 훈련과 상담. 홍보를 시작했어요. 요나단도 도와줬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에 연락했대요. 문화 교류 차원에서 지원해준대요. 저는 고마웠죠. 노아도 도왔습니다. 포스터를 그려줬어요. 예쁘게 잘 그렸죠. 한 달 후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10명이 왔어요. 청소년들이었죠. 대부분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았어요. 환영해요. 함께 건강해져요.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운동이 익숙하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격려했죠. 잘하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변했어요. 표정이 밝아졌죠. 자세가 좋아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 아이가 말했죠.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달라졌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20명, 30명. 저는 바빠졌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준서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이 대단해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저는 겸손하게 말했죠. 당신도 저를 도왔잖아요. 함께한 거예요. 준서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노아도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운동했어요. 즐거워했죠.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더 밝아졌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말했습니다. 누나 학교에서 발표해요. 피아노 연주. 저는 놀랐죠. 정말. 대단한데. 노아가 수줍게 웃었어요. 누나가 용기를 줬어요. 도전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노아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저도 한몫했다니 뿌듯했습니다.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 갔어요. 준서, 어머니, 요나단, 저.
노아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피아노 앞에 앉자 달라졌죠. 노아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쇼팽이었어요. 아름다웠죠. 노아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췄습니다. 감정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죠. 연주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우리는 일어서서 박수쳤죠. 노아가 인사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우리에게 달려왔죠. 잘했어, 노아야. 준서가 안아줬습니다. 정말 멋졌어.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우리 노아 최고야. 저도 안아줬죠. 자랑스러워. 노아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들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노아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집에서요.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죠. 케이크도 있었어요. 다 함께 먹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좋다. 모두가 동의했죠. 저도 말했어요. 제 인생 최고의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리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서울은 더 아름다웠죠. 단풍이 들었습니다. 한강변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이 계절을 사랑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계속 잘 됐습니다.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참여했어요. 지역 신문에도 났죠.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더 많은 관심이 모였죠.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을 하겠대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준서도 바빴습니다. 국제훈련 자문 일을 했어요. 여러 나라와 협력했죠. 가끔 출장을 갔습니다. 하지만 항상 돌아왔어요. 우리를 위해. 노아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피아노 대회에서요. 2등을 했죠. 우리는 자랑스러웠어요. 축하 파티를 또 했습니다. 어느 날 요나단이 연락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이 있다고. 조직 잔당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국제공조로 모두 검거했다고. 이제 정말 끝이래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드디어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됐죠.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어요. 준서가 웃었죠. 그래요.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그날 밤 준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지를 꺼냈어요. 저는 놀랐죠. 이게 뭐예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리엘 저와 결혼해주세요. 공식적으로 가족이 돼요. 저는 울었습니다. 물론이죠. 결혼할게요. 준서가 일어나 저를 안았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저도 대답했죠. 저도 사랑해요. 정말로. 노아가 달려왔습니다. 들었어요. 결혼해요. 좋아요. 우리는 노아를 안았습니다. 응, 우리 진짜 가족 돼. 노아가 환호했어요. 만세. 어머니가 축복해 주셨습니다. 잘 됐다.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제 엄마가 돼주셔서.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죠. 너도 내 딸이야.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화려한 건 원하지 않았죠. 의미 있게만 하고 싶었습니다. 장소는 한강변 작은 홀로 정했습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날짜는 10월. 날씨가 좋을 거래요. 준비는 순조로웠죠.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심플한 것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우아했어요. 준서는 정장을 맞췄죠. 멋있었습니다. 노아는 들러리를 섰어요. 특별한 옷을 샀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30명 정도. 준서 동료들, 제 프로그램 아이들 몇몇, 요나단과 이스라엘 친구들. 나오미도 한국에 온대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죠. 드디어 공식적으로 가족이 된다.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전날 밤 나오미와 통화했습니다. 내일이네. 축하해. 저는 웃었어요. 고마워. 내가 응원해줘서 여기까지 왔어. 나오미가 말했죠. 너 정말 행복해 보여. 목소리에서 느껴져.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완벽했어요. 맑고 선선했죠. 저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행복한 신부가 보였죠. 홀에 도착했습니다. 꾸며져 있었어요. 꽃과 촛불. 아름다웠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축하해줬죠. 준서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멋있었어요. 저를 보고 웃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노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예뻐요. 저는 노아를 안아줬죠. 음악이 흘렀습니다. 저는 걸어갔어요. 준서에게로. 심장이 빨리 뛰었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준서 앞에 섰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사랑과 책임으로. 서약을 해주세요. 준서가 말했어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노아와 함께.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노아도 사랑하고요. 우리 가족을 지키겠어요.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키스했어요. 박수가 터졌죠. 노아가 달려왔습니다. 우리를 안았어요. 우리 가족. 준서와 저도 노아를 안았죠.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행복한 순간들이었죠. 피로연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오미가 말했죠. 진짜 잘 됐다. 너무 행복해 보여. 저는 고마웠어요. 내 덕분이야. 응원해줘서. 요나단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모두 잔을 들었어요. 건배. 우리는 웃었습니다. 행복한 날이었어요.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많은 게 변했죠. 저는 한국인이 됐습니다. 시민권을 받았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었죠. 프로그램은 더 커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참여했어요. 지점도 늘렸죠. 세 곳에서 운영했습니다. 직원도 고용했어요. 혼자선 감당 못했거든요. 아이들이 계속 변했습니다. 건강해지고 자신감을 찾았어요. 학교 성적도 올랐죠. 부모들이 감사해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는 겸손했어요. 아이들이 노력한 거예요. 준서는 국제훈련 자문으로 바빴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하지만 늘 연락했죠. 매일 전화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대답했죠. 저도 사랑해요. 노아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키가 많이 컸어요. 준서 어깨까지 왔죠.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사춘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착했죠. 노아는 피아노를 계속했습니다. 실력이 늘었어요. 대회에서 또 상을 받았죠. 그림도 더 잘 그렸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셨습니다. 70대였지만 정정하셨죠. 여전히 우리를 챙기셨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죠. 저도 요리를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잘 만들었어요. 매년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강 추모공원과 예루살렘 가족묘지. 준서 전우를 기억하고 제 가족을 기억하는 시간. 중요한 의례였어요. 한강 추모공원에 갔습니다. 준서 전우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있었어요. 꽃을 놓았죠. 묵념했습니다. 노아가 말했어요. 아빠, 저 잘 크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살게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형, 저 약속 지키고 있어요. 노아 잘 키우고 있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형. 저도 말했죠. 안녕하세요. 리엘이에요. 노아 잘 돌볼게요. 저도 가족이 됐어요. 예루살렘에도 갔습니다. 제 부모님 묘지였어요. 오랜만이었죠. 꽃을 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엄마 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들도 생겼고요. 행복해요. 준서와 노아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에를 사랑하는 준서입니다. 잘 돌보겠습니다. 노아도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노아예요. 누나 딸이 됐어요. 착하게 살게요. 이 의례가 저희에겐 중요했습니다. 책임과 기억을 이어가는 거였어요. 죽은 이들을 잊지 않는 것,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의미 있었죠.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단풍이 절정이었어요. 우리는 남산에 올랐습니다. 가족 나들이였죠. 어머니, 준서, 노아, 저. 함께 걸었어요. 정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어요. 아름다웠죠. 노아가 말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서울.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우리 집.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요. 저도 대답했어요. 저도 행복해요. 정말로. 어머니가 웃으셨죠. 보기 좋다. 노아가 장난쳤어요. 사진 찍어요. 우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 웃고 있었어요. 모두 행복했죠.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 따뜻했죠. 우리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 계획들. 노아가 숙제를 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준서는 서재에서 일했죠. 어머니는 TV를 보셨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소중했죠. 밤이 됐습니다. 노아가 잤어요. 어머니도 주무셨죠. 준서와 저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별을 봤어요. 맑았죠. 준서가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지나갔어요. 행복해서 그런가 봐요. 준서가 웃었죠. 저도 그래요. 매일이 선물 같아요. 저는 준서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절 사랑해줘서. 노아도 받아줘서. 가족이 돼줘서. 준서가 저를 안아줬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삶에 와줘서. 우리는 한참 안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평화로웠어요. 행복했죠.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확신했습니다.